45%나 치매 발병률을 낮춰준 것은 바로 운동이었어요. 그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잠을 자려고 마음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 잠이라는 것은 자꾸 달아나기 때문에 주치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육체 건강은 어떻게 지킨다고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치매잖아요. 네. 네, 이 치매로부터 어떻게 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분도 있고 나이 먹으면 또 최대한 이걸 예방하거나 아니면 또 걸렸어도 좀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치매를 얘기를 하면은요. 예방과 이제 케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는 아직까지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는 이런 term이 있어요. Until there's a cure, there's a care. 치료가 있기 전까지는 케어가 있다라는 것처럼 이제 치매 있으신 어르신들을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사모님이든지 남편이든지 같이 모여서 간호 쪽으로 더 많이 저희가 훈련을 시켜드려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실 때도 아니면은 큰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이제 재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실 때 조금이나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실 때 더 도와드린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한창 잘 아시겠지만 이제 UCLA와 서부 쪽에서도 USC에서도 큰 치매 치료 약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 단계고요. 이제 치매 예방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로 나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유전적인 것들이고요.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흡연과 음주 그리고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치매 예방 중에서 저희가 약을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가장 강력하게 45%나 치매 발병률을 낮춰준 것은 바로 운동이었어요. 근력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똑같죠. 참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90년대에 이 연구 전에는 뇌세포는 내가 젊었을 때 자라고 나이 들어서는 자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뇌세포가 자란다는 것을 이제 노년기에서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지만 또 이제 2011년에 닥터 크레이머가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스에서 운동을 통해서 뇌에 있는 헤마 사이즈 그러니까 치매를 관련하는 이 뇌의 부분이 운동을 통해서 자랐다는 것을 입증을 시켰어요. 네. 그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운동은 그냥 스트레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수를 맞췄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잠깐 계산하게 되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220 마이너스 내 나이예요. 220 마이너스 내 나이가 안전하게 가장 최고치로 내 심박동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힘드실 거고요. 거기에 한 70%만 계산하세요. 거기에 70%만 하신 것도 이제 헬스장에서 이런 스마트워치를 차시고 하시다 보면은 70%만 맞추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한 60%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70%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0에서 만약에 60세 되신 분이다. 그러면 60을 빼면은 40, 160이네요. 네. 160에 70%.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 120, 뭐 요 정도만 뛰게끔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네요. 지금 나이를 들면 또 이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를 먹었더니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깨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숙면을 못 취하면서 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는 겁니까? 해결할 방법이? 대안이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잠을 못 자면은 또 혈압도 올라가고요. 이제 신진 대사도 망가지면서 대사증후군도 오고요. 치매도 당연히 오고요. 어르신들을 재밌는 연구에서는 어르신들을 하루 동안 못 주무시게 했더니 아밀로이드가 하루 만에 크게 증폭을 했습니다. 그 정도처럼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치솟은 게? 아밀로이드가 이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발일 인자라고 여겨지는 아밀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은 내가 약에 의존을 하지 않고 내가 본래 젊었을 때부터 스르르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면서 할 수 있다,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요, 약들 거의 대부분 99%다 끊고요.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린다면, 내가 자꾸 잠을 자려고 마음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잠이라는 것은 자꾸 달아나기 때문에 몸의 긴장을 이완하게 되면은 마음의 긴장이 이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이제 암흑 속에서 스트레칭 하시고 살짝 기도도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면서 마음을 안정을 조금 취하시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잠이 오시는 걸 느끼실 거고요. 만약에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또는 이제 여성분들은 핫플래시들이나 다른 이제 신부전증과 같은 자주 일어나셔야 되는 의학적인 병이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치료도 받으시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치매 걸려서도 물론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약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먹어야 되는 약들. 근데 그 외에 합병증이 됐든 아니면 또 나이가 노쇠하기 때문에 오는 자연적인 어떤 그 먹어야 되는 약들 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약을 한 움큼에 하루에 먹는 약이 이만큼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걱정될 때가 있는데 이 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자세를 가질 수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손바닥에 딱 보면은 어느샌가 이렇게 약이 한 줌이 있죠.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한 줌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무슨 약인지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한 줌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내가 먹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한 알 한 알 약 받으실 때마다 내가 그 이름과 용량과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숙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언젠가는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텍스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정리하는 거 너무 귀찮은 일이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먹어야 될 약들은 다 정리해 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 보시더라도 타이레놀이나 이제 해열제 같은 이런 소염제 같은 약들은 모두 다 있으신 것처럼 이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면은 부담이 안 되시는 것처럼 약을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약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건 이제 약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또 그만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네. 병원을 또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리스트와 약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그 리스트와 환자가 갖고 있는 약 리스트가 모두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저희는 계속 처방을 하고 환자가 이제 약을 끊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집에서는 계속 약이 쌓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혼란스러우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사용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이 꼭 힐링, 그러니까 치료를 저희가 해드리는 곳이라고 목표는 삼지만 그래도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의료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오신 환자분이 며칠 병원에 입원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뜯어 말렸죠. 병원에 입원하셔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다른 환자분도 이제 맹장 때문에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분은 최대한 침상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도 진통제를 드셔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리치료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병원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없고 내가 주치의와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내 병원을 사용하는데 잘 써야 되는지 숙지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참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다 주치의가 있잖아요. 네, 그 작은 병원들을 활용하면서. 네, 근데 한국은 자꾸 글쎄 제 주변만 그런가요? 그 큰 병원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맞아요. 주치의라고 하기에는 좀 매번 의사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치의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제 환자분의 제 차트 노트를 보더라도 한 분은 매우 복잡하신 분들은 한 5-6장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 의학 진료 내역을 5분 내로 정리를 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처방을 한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치의 시스템이 없으시더라도 동네 의원 선생님과 이제 관계를 쌓으시면서 친하게 지내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려요. 네. 지금 그 나만의 건강검진 스케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책에 있던데 네. 건강검진이 중요한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어떤 암에 취약한지 알아라 이런 표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죠? 내 몸이 어떤 암에 약한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치의를 잘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가족력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한 이제 건강검진이 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 본인이 얼마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흔히 건강검진 이제 하루 아니면 이틀 동안 이렇게 쫙 받으시고 나면은 끝나고는 책자를 드려요. 그러면서 주주주주주주주주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이해를 못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딱딱 잡아서 내 주치의한테 가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점이 내가 취약한 것 같은데 내가 가족력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암 검사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시게 되면은 흔히 내 주위의 사람들이 걸린 암에 자꾸 좌지우지가 돼요. 췌장암 걸리셨으면 나도 췌장암 걸릴 것 같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본인의 주치의와 의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좀 괜찮은 뭐 실력이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대화가 좀 잘 될 수 있는 병원을 다니면서 그런 분을 좀 발견하면 동네 병원에서 그걸 좀 잘 활용을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삶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던데 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전의료 의향서는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고 싶은지 설계를 하고 싶은지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과 이제 관삽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지, 또한 내가 투석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할지, 내가 의사결정을 못할 때에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은 누가 될 건지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멋진 삶을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확 끝나버리는 건 아니라 내가 준비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까지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는 게 좋고요. 또한 재밌는 게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실 거예요? 라고 자식들이 여쭤보기가 조금 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로서 50대, 60대시면은요, 자녀분들 불러다가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왜냐면은 50대, 60대 분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아들, 딸이었어요. 그렇죠. 내 부모를 보내시기 전에 배웠었던 것을 느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내 자식한테 전수를 해주시는 것도 큰 지혜와 이제 삶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저거군요. 그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뭔가 막 치료받는 거를 거부한다. 뭐 요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한번 사인하러 그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꼭 살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의식이 없으신 분들한테 의향을 물어보려고 하면은 안 되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 생애 마지막 며칠 또 더군다나 의사시니까 또 노년 관련된 그런 분들 많이 대하셨으니까 많이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며칠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하게 그 당사자들이 느끼고 이렇게 떠나시나요?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 아니게 저는 자꾸 환자분들을 잃고요. 수천을 하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거는 환자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한 환자분은 위암이 있으신 것을 아신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자식들 다 잘 키우고 다 장성해서 자식들한테 나는 더 이상 치료받기 싫다 라고 말씀하시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게 자녀분들한테는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아버님은 굉장히 멋지시다고 생각했고요. 또 다른 멋진 아버님은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언제나 오실 때마다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닥터임 하면서 오셨어요. 언제나 본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 안부를 먼저 물으세요. 그러시다가 미소 지으시면서 또 다음에 봐요 그래 놓고서는 못 뵀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이 남겨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영향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펼쳤고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렇게 그 밝게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떠나는 게 그 당사자들이 다 행복해 하시더라. 그렇게 네, 맞습니다. 봐야겠군요. 하긴 저 같아도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진짜 그 뭐죠? 사전 장례식이라고 그러나요? 만약에 네. 정말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네. 정말 그동안 못 만났던 뭐 미안했던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죽고 나서의 장례식은 그냥 조용히 끝낼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분들 또한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작별 인사를 다 잘 끝낸 걸로 느끼고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슬픔이 많이 남아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상위 1%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건강 습관 얘기하셨는데, 일단 지금 얘기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저는 와닿는 게 이 근육 운동을 해라. 네. 그리고 병원 사용법.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이게 저는 좀 와닿네요.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부의 우월차선. 거기서 3F를 얘기하죠. Family, Fitness, 그리고 Freedom. 가족, 건강, 내 자유. 그 중에서 지금 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젊었을 때는 잘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50대가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분들이 떠나시고 그리고 또 아파해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또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서 어떻게 남은 그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루라도 잘 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가까이 계시면 한번 진료 좀 받으러 가는데. 아니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LA 가게 되면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